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오늘 저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날 이재용 부회장이 네덜란드로 떠났다라고 합니다. 왜 도대체 이재용 부회장이 네덜란드로 떠나는가, 그 배경에 대해 가지고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도대체 대한민국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지난주 8일입니다.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한 날 이재용 부회장은 네덜란드로 떠났다라는 건데요. 일본이나 베트남 쪽으로 갈 것이다 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왜 하필이면 네덜란드로 갔는가, 그거에 대해 가지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는 삼성전자 등의 EUV 노광기를 독점 공급하는 장비업체 ASML이 있다라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이런 식으로 네덜란드로 간 것은 단순한 어떤 한 기업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삼성 측은 이재용 부회장은 외국 정부 최고위층을 비롯해서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 인공지능 분야 석학 등과 꾸준히 교류를 하면서 1년에 3분의 1을 해외에서 보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출장이 잠정 중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부터 세계적인 어떤 석학들을 만나고 글로벌 리더들을 만나고 그래왔던 것인데 코로나 때문에 잠정 그냥 중단이 됐던 것을 다시 재개한다, 이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증이 생기죠. 도대체 삼성전자 이재용은 어떤 글로벌 리더들을 만나왔던 것일까요? 자, 보니까 조지 W 부시, 베트남 총리, 아랍에미리트 왕세제, 인도의 총리, 사실상 안 만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세계 각국의 지금 리더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도의 모디 총리와는 굉장히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전에 인도의 모디 총리가 대한민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모디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방한을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 부회장을 만나고 싶다라는 뜻을 청와대에 전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회의 출정 중이었던 이 부회장이 일정을 급하게 바꿔가지고 귀국하기까지도 했죠. 그 얼마나 각별한 사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을 해가지고 방한을 했는데 청와대에다가 이 부회장을 만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얼마나 모디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에 기대가 없었다라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초청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왔는데 청와대에게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고 싶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참으로 좀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또한 AI 석학들과도 계속해가지고 교류하고 있는데요. 이미 2018년도입니다. 삼성전자는 거물급 AI 분야 전문가들을 잇따라 영입하고 세계 거점 도시에 AI 연구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세바스찬슨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데니얼 리 미국 펜실베니아대 교수, 이런 사람들도 영입이 됐고요. 그리고 영국 케임브리지와 캐나다 토론토, 러시아 모스크바에 AI 연구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이런 연구센터는 마이크로소프트 케임브리지 연구소장을 역임한 앤드류 블레이크 박사 등 AI 권위자들이 이끌고 있죠. 앞으로 미래 산업의 가장 핵심은 AI다 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금융이 됐건 산업이 됐건 뭐가 됐든지 간에 지금 이제 빅데이터라는 것이 기반이 돼가지고 다 무슨 수요를 예측하고 모든 것들이 지금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조금 흥미로운 대목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은 2017년도에 구속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2017년도에 구속이 되고 1년 가까이나 구속이 되어 있다가 2018년도에 석방이 됐었습니다. 2018년도 2월 6일 삼성의 정경유착의 모습이 없다면서 이재용 부회장은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이 되었죠. 분명히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저렇게 되면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문모모 씨처럼 자신의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일을 하지 않았죠.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은 감정에 휩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삼성이 나아가야 될 미래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행유예로 풀려난 직후 AI와 관련된 사업에 집중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부회장은 2018년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 AI 분야에 대해 3년 동안 180조 규모의 집중 육성할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재용 부회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차이인 것이죠. 이재용 부회장은 억울한 것이 있다라고 해도, 개인적인 감정이 있다라고 해도 과거에만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지금 현실적인 문제들을 과거의 감정에 입각해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AI와 관련된 사업에 3년 동안 180조 규모의 집중 양성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자,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로 획기적인 지금 기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높이겠다라는 것이고 혁신 기업도 많이 만들고 고급 인재도 많이 뽑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마어마한 금액을 갖다가 지금 투자할 것 같은데요. 놀랍게도 정부는 10년 내
1조를 투입해가지고 AI 반도체 강국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지금 3년 동안 180조를 투입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10년 동안 1조를 투입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투자가 되는 금액으로만 따져봤을 때는 한없이 적은 그런 양인데요. 근데 목표는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2030년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지금 막 발표를 하면서 노동 생산성, 인류 기업, 신산업 비중, 수출 마구잡이로 그냥 띄우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안 하는 분야가 없습니다. 지금 모든 분야에 대해 가지고 좋은 거는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랬으면 좋겠죠. 말하는 대로 다 됐으면 좋겠죠. 그러나 말하는 대로 다 되는 거는 초등학생이 일기장에서나 가능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현실을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꿈이라고 할지라도 현실이 뒷받침해주지 않게 된다면 그거는 그냥 망상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건 다 하겠다, 좋은 건 다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미래 기술에 투자하겠다라는 양은 지금 얼마입니까? 8조 4천억 정도를 투자하겠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저런 식의 분야에 투자하겠다라는 사실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정부가 저 분야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건 박수 쳐줄 수 있는 일이죠.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정부가 지금 꿈꾸고 있는 저런 모든 미래는 정부 혼자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민간 기업의 지원이 없이는 결코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문재인 정부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광일 대표에 대한 예시를 지금 막 들고 있죠. 그러면서 그런 식의 지금 제조업체를 많이 배출을 하겠다라는 게 문재인 정부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혁신, 성장, 그것의 원천은 제조업이다 이 얘기죠. 저 얘기를 얼마나 많이 강조를 했습니까? 제조업이 중요하다.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그냥 일자리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조업이 탄탄하게 기초가 되어 있어야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몇 년 전부터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집권 초기부터 계속해가지고 강조를 했어요. 들어 먹어야지 말이 되는 것이지. 안 듣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막 듣지는 않고 계속해가지고 소득주도 성장이다. 그 얘기했던 게 누굽니까? 문재인 정부 아니에요? 정말 비극적인 거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더 이상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게 있었나? 그냥 이러고 지금 맙니다.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인해가지고 대한민국 경제가 몇 년 동안이나 계속해가지고 파괴가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관심조차도 없는 거예요. 제조업이 있어야 나라가 살 수가 있다. 미래 육성 사업을 우리가 키워놔야지 나라가 생존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꿈, 그 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선 뭐가 필요한 겁니까? 민간 기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각종 환경 노동 규제를 계속해가지고 만들어 와가지고 민간 기업들은 계속 위축이 되어 왔죠. 지표는 보면 볼수록 그냥 암담했습니다. 뭐도 줄었고 계속해가지고 경제는 파괴되어 왔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할 거를 수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2018년도부터 계속 강조했던 거 아니에요? 소득주도 성장 가지고는 안 된다. 통계청장을 지금 바꾸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통계치가 얘기하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강조를 했습니까?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환경이 됐건 무슨 뭐 또 뭐가 됐건 각종 규제를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야 된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강조를 했습니까?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 자유 특구를 통해 가지고 융복합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 기업가 정신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 그 말은 잘해요, 말은. 말만 하지 말고 실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따져볼까요? 제조업 르네상스인가 뭔가 저거 지금 발표한 게 2019년도입니다. 1년 정도가 시간이 지났죠. 현재 지금 대한민국이 저 말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계속해가지고 국회는 지금 삼성을 때리는데 바쁘죠.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도 나옵니까? 삼성공화국이 무섭다.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옵니다. 언론에서는 계속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지금 이재용을 구속하고 삼성 재벌을 해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놀랍게도 이게 지금 2020년 10월 5일의 얘기예요. 이런데도 지금 대한민국이 기업가들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입니까? 기업가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이죠. 맞습니다. 끊임없이 기업가들은 자기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기업이 잘 되기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겠죠. 이기적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이익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겠습니까? 기업 활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도덕의 영역에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야말로 현재 지금 대한민국이 기업가들이 기업하기 제일 안 좋은 나라다라는 걸 보여주는 모습. 입장문을 내고 조선일보는 올해 7월 6일 사회면에 현 씨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는데 내용의 상당 부분은 현 씨가 한 이야기가 아니거나 현 씨의 이야기를 자의적으로 판단, 왜곡해 작성했다면서 해당 보도에 대해
언중위에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현씨 측은 조선일보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도 요구를 했습니다. 현씨 측은 조선일보는 추미애 장관의 아들 미복귀 보고하기도 전에 상부에서 없던 일로 하라며 찾아와 당시 당직사병 탈영과 다름없어 미군도 정치인의 아들이라 불러라는 내용의 기사를 현 씨의 인터뷰 인용이라면서 게재했다. 현 씨는 당시 자신이 겪었던 일을 이야기한 것뿐인데 탈영이라거나 외압이라는 등의 현 씨가 이야기하자 하는 것까지 마치 현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씨는 담당 기자에게 강력히 항의하며 수차례 허위 기사의 삭제와 사실과 다른 부분의 정정을 요구했으나 담당 기자는 데스크가 반대하여 정정할 수 없다면서 삭제와 정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사실 자체를 왜곡하여 상처를 주는 행위는 정정당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 조선일보가 정정보도나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 씨 측은 또 잘못된 사실관계를 방송한 일부 유튜브들에 대해서도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절차와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20대 젊은 친구가 아주 배짱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왜 수구 언론들은 인터뷰를 하면 자신들 마음대로 저렇게 악의적으로 왜곡을 할까요? 그러니 당연히 또 다른 2차, 3차 피해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언론중재위에 제소해봐야 의미 없습니다. 담당 기자와 데스크를 상대로 민형사 고소를 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현재 현 씨는 추미애 장관도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당직사병을 내세워 그렇게 추미애 장관을 공격하던 이 수구 언론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입법 예고만 하지 말고 좀 조속히 처리해 주십시오.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전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징글징글합니다. 폭망할 정도로 세게 물려야 이 나라가 바로 설 것입니다. 요즘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이름 좀 날려보겠노라고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비난과 비판을 서슴지 않는 일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자칭 진보였다라고 얘기하는 진중권과 서민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즘 이 사람들이 신났죠? 왜냐? 입만 털면 적폐 언론들이 특달같이 달려들어 자신들의 이야기를 언론에 퍼나릅니다. 그러다 보니 앞뒤 구분 못하고 자신들이 뭐라도 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입을 털고 있습니다. 진중권은 진즉에 다를 가치가 없어서 말도 하기 싫고 서민이란 자가 요즘 진중권과 쌍벽을 이루고 있죠. 이 사람이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을 향해서 조국 전 장관뿐만 아니라 추미애 장관의 똘마니도 겸하고 있는 똘마니계의 전설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전날 법사위에서 추미애 장관을 옹호한 것을 두고 싸지른 얘기인데요. 서민은 일전에 제가 페이스북에서 김남국 의원을 조국 똘마니라 불렀다. 머리맡에 조국 사진을 두고 자고 그 사진을 보며 가끔 눈물 짓기까지 하는 분에게 조국 똘마니는 적합한 표현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어제 국감장에서 추미애 장관을 위해 맹활약하는 김남국 의원을 보면서 제가 과소평가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김남국 의원의 활약은 그야말로 눈부셨다. 충신의 대명사로 널리 회자되는 송나라 재상 진해라 해도 저렇게까지 주군을 보필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면서 비아냥거리며 김남국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똘마니이기만 한 게 아니라 추미애 장관의 똘마니도 겸하고 계셨다면서 대부분의 똘마니가 한 명의 주군을 모시는 것도 힘겨워하는 판에 엄연히 다른 인격체인 조국과 추미애 모두를 같은 마음으로 모시는 김 의원님은 가히 똘마니계의 전설이라 할 만하다. 이런 분을 조국 똘마니로 국한시킨 건 인재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저의 불찰이다. 앞으로도 두 분 잘 모시고 큰일 하시길
바란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서민 교수의 뜨거운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린다면서 장문에 글을 쓰셨는데 너무 신사적으로 쓰셔서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단 그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유롭게 비판해 주시고 근거를 갖춰서 의견을 주십시오. 화가 나서 또는 기분이 나빠서 비아냥거리거나 욕설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근거를 갖추어서 의견을 주신다면 저로서도 다른 분들의 입장과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라고 글을 올려줬습니다. 이게 바로 순차이 아니겠습니까? 길게 말할 필요도 없이 김남국 의원님, 듣보들에게 시간 낭비하실 거 없습니다. 격 떨어집니다. 대꾸해주면 해줄수록 본인들이 뭐 대단한 사람인 걸로 망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치가 없으면 걸으면 그만입니다. 가뜩이나 국회의원도 정신없는데 시시콜콜 대꾸할 가치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화와 소통은 그 가치가 있는 사람하고 하는 겁니다. 저들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주호영이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만을 집중해서 질의하라고 국임당 의원들의 보좌들에게 전달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물론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저들이 다 같이 정쟁만을 일삼는 것은 지도부의 계략이겠죠.